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해성DS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의 최근 주가 및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1월 달에 정말 남부럽지 않은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정도 동안은 사실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2월 말부터 그리고 1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 지금 누가 매수를 했는지 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2월 23일부터 1월 22일까지 약 4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약 45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었는데요. 외국인은 11만 주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48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최근 이 구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기관 투자자는 왜 최근에 해성DS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성DS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업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업황 중에서도 오늘 다룰 종목인 해성DS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 부분은 바로 리드프레임이라는 부품을 조금 이해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최근 이슈는 공급 부족 이슈예요. 그래서 왜 공급 부족이 생겨났으며 현재 이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그리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리드플레임 생산업체인 해성DS에게는 어떤 수혜가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뜨거웠는데 그러면 주가가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성DS에 대한 투자를 접근해야 될 건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공급 부족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자 기사인데요. 반도체 품귀에 결국 일본 차 업계가 눈물의 대량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또 다른 기사 내용인 올해 1월 14일 기사를 보면 폭스바겐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을 줄였다. 또 1월 19일 기사를 보면 포드도 반도체 부족으로 독일 공장을 가동 중단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살펴본 이 기사뿐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폭스바겐, 그 다음에 포드뿐만 아니라 일본의 닛산, 혼다, 도요타, 그 다음에 GM까지도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어려워함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정부 역시도 이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현재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스탑해놓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터진 후에 회복하고 있는 2020년 7월까지의 모습인데요.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었던 달을 우리가 2020년 4월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4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유는 그 어떤 산업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과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들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죠. 전기차 판매량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점. 그럼 2020년 8월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회복하는 걸 넘어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삼성 SD와 같은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10월에 생산된 집계 자료 같은 거는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후에 발표되는데, 그러니까 12월에 발표된 10월 생산량, 판매량 같은 것들을 보고 아직 끝이 아니구나, 더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창 비싸다고 생각했었던 12월에도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기차 판매량의 서프라이즈가 계속 증가하고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들이 증가하면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수량도 증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업체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전장용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역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좋은 이유 역시도 차량용 MLCC 수량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수량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쪽 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 차량 반도체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어떤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글로벌 넘버 2 양강 체제를 현재 굳건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NXP와 인피니온 이 두 업체가 약 20%의 점유율을 현재 갖고 있어서 탑2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업체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NXP와 인피니온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19년까지는 NXP가 조금 더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20년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온이 M&A에 성공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NXP를 현재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3분기, 2020년 3분기가 아까 보셨던 전기차 출하량이 증가했던 것처럼 3분기에 매출액이 2분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TSMC와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만 합니다. 만약에 공급이 부족하면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공급을 빠르게 늘리면 이런 공급 부족이 빠르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추측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TSMC의 분류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매 분기마다 약 27%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용 IoT 관련 반도체보다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대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TSMC 분류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51%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다루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향후 성장성은 기대되고 있지만 현재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IDM이라고 불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요.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대부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들은 내부적으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고정비 부담이 커서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계의 의존도가 낮은 거죠.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NXP라든지 인피니온 같은 경우에 반도체 생산하는 설비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회사 안에 내부적으로 갖춰놓은 거예요. NXP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거리를 자기가 해야 자기가 사놓은 기계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에 내놓으면 자신들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물량들을 자기가 직접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역시도 TSMC 입장에서 보면 전체 매출 비중 중에 3%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반도체 수량을 확 늘리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NXP 반도체 사업 부분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분기보다 3분기가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NXP 전체 매출액 역시도 2분기보다 3분기가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NXP 최근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쪽 비즈니스에 계속 새로움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자동차 반도체의 점유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약 한 5% 정도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성장성만 보면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 추정을 보면 어쨌든 2020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항목별 성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ADAS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플랫폼에 벗어나서 새로운 자동차의 형태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요. 이런 것들이 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결국 그 역할을 가능케 해주는 반도체의 수요는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결될까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를 통해서 해결되기는 현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TSMC의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은 2020년 4분기 기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TSMC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완성차 수요가 양호하지 못해 차량용 반도체 제조 설비 증설에 소극적이었을 것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NXP나 인피니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지연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로는 현재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TSMC 입장에서도 본인 기준으로는 자동차 반도체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룸은 없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현재 쇼티지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해결까지는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차량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최대 1년 가까운 리드 타임이 걸릴 것이라고 현재 예상되고 있고, 이는 공정 장비 중에 노광 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살펴보면 아까 본 것처럼 자동차 내 전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단기적으로 완성차들이 각국의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이 요청하여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반도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타 반도체 대비 충분히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면 증설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수급적 불균형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NXP라든지 인피니온은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죠.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이번 영상을 보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래서 우리는 뭘 사야 되는데, 어디가 수혜를 볼 건데 라는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그 답은 바로 해성DS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성DS는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부품이자 구조재료인 리드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다 라는 점이죠. 2021년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로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상위 업체들이다 라는 점이 바로 해성DS가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가 어떤 업체냐면 아까 보셨던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사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NXP, 인피니온, 그다음에 ST마이크로 글로벌 넘버 5 내에 3개가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고객사를 둔 우리나라 국내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왜 일어났으며 이게 한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해성D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해성DS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성DS의 주 매출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드프레임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전선 및 반도체 패키지를 기판에 고정시키는 버팀대 역할하는 금속 기판으로, 사실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수량이 증가되는 부품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수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리드프레임 외에 또 다른 주요 매출을 살펴보면 바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를 설명을 하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심텍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실 텐데요. 해성DS도 패키징 서브셋을 하고 심텍도 패키징 서브셋을 하니까 둘이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 패키징 서브셋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서브셋만 보면은 심텍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들이 훨씬 더 고부가 가치 기술과 품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자라고 보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성DS를 투자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패키징 서브셋
칩셋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리드 프레임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성 DS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약 6%에서 10% 초반대로 제조사 중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영업이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4,5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중에서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리드 프레임이 약 3,000억 살짝 안 되는 수준으로 약 70%의 정도가 리드 프레임 매출이고 패키징 सब셋과 같은 30% 매출이 패키징 기판 매출이다라고 분류됩니다. 자, 리드 프레임 점유율 추이를 글로벌적으로 살펴보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약 4위권 업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물론 이 4위권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에서 넘버 탑5 안에 들어갈 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3개의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해성 DS는 전체 글로벌 업체 중에 약 3등 안에 들 정도로 점유율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출액 부분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에는 2020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넘버 1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만큼 마켓시어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해성 DS를 투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주가 비교를 살펴보더라도 17년 1월을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 해성 DS가 오른 부분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편이 아닙니다. 딱 중간 정도 위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폭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아까 보셨던 NXP, 그리고 인피니온, ST마이크로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리드 프레임 매출액은 2017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고객사를 보유한 해성 DS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 펄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과거 펄을 살펴보면 약 중간 정도에 위치한 만큼 아직도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9배의 펄은 충분하게 넘어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성 DS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의 김로코 애널리스트가 42,000원으로 최근에 적정 주가를 상향 발표했고요.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애널리스트는 28,250원,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는 36,000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는 25,000원으로 평균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32,800원인데요. 현재 해성 DS 주가가 33,600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애널리스트라든지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상향 발표하는지도 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1년 이상의 텀을 두고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최근에 굉장히 높은 주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관이 해성 DS를 매수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